안녕하세요. 자, 이제 3학년 2학기 수학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전제는 우리 직전 요약 노트에서 개념을 이해했고 외웠다. 깊은 이해는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좌측의 개념은 모두 내가 외웠고 오른쪽에 있는 간단한 문제도 풀 수 있다 라는 전제 하에 설명을 할 건데 어느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지 가능하면 자세하게 이해해 줄 테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 더 좋겠지만 시험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것들은 무조건 내 머릿속에 담고 시험장에 간다. 모르면 틀리면 되지만 내가 한 번이라도 본 건 맞추고 온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이 문제를 풀려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뭘 알고 있어야 되죠?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약 노트로 잠깐만 이동해 본다면 첫 번째 페이지에 있었던 요 표 기억나시죠? 쌤이 수업할 때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달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90도 사인은 1이고 코사인 90도는 0이고 탄젠트는 정할 수 없다 라고 했던 것까지 같이 기억하면 조금 더 심화된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표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로 돌아와서 이게 1번과 관련된 개념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어요. 사인 30도는 얼마?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1 그래서 1이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 2 45도일 때 똑같죠. 그래서 4분의 루트 2의 제곱 결국 2분의 1로 약분될 수 있고요. 탄젠트 30도는 유리화 되기 전 모양으로 기억하는 게 더 편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루트 3분의 1 루트 3 곱하면 1이네요. 근데 우리 코사인 30도하고 같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 코사인 30도는 얼마죠? 사인 60도하고 똑같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풀 수 있을 텐데 당황할 수도 있어요. 왜? 50도가 있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다. 왜? 사인 0도는 얼마죠? 0이에요. 0이랑 곱해지면 다 0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다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는 건 필기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어렵네, 모르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5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이지만 아래쪽에 잠깐만 적어보면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90도는 얼마? 우리 이제 요거 기억할 수 있죠. 밑변의 길이에 해당됐었던 녀석이에요. 제로. 그래서 결국엔 좌변은 0이 되고요. 탄젠트 0도도 제로. 왜? 각도가 0일 때는 높이에 관련되어 있는 탄젠트 또는 사인은 0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좌우변 모두 코사인, 사인 얼마냐, 곱해진 값이 얼마냐 상관없이 0이 있기 때문에 그냥 0으로 이 등식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문제부터 먼저 읽어보면 각 C는 90도인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때 90도에서 각 A를 빼줬을 때의 코사인 값이 7분의 2루트 10이다 라고 했을 때 탄젠트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건 이제 푸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삼각형, 삼각비의 정의를 아마 우리 어디서 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 1번에서 했습니다. 1번에서 어떻게 했었죠? 코사인, 사인, 탄젠트 어느 변을 이용하는지 했고요. 또 삼각비, 비라고 하는 건 분수, 비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각형의 크기가 조그맣든 아니면 더 커지든 더 커지든 일정한 값을 갖는다. 같은 값을 갖는다. 어떨 때? 각이 같을 때에는 삼각형 크기 상관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율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어도 됩니다. 해서 기억해 줄 거예요. 우리 각도가 삼각비의 값이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기로?
삼각형을 그리자 라고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만들 텐데 문제에서는 각 C가 90도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A, B라고 두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90도 빼기 A다 라고 하는 건 어디일까요? 우리 이미 각 90도를 하나 알고 있어요. 그러면 A와 B의 각을 더했을 때 90도가 되겠죠. 각 A와 각 B를 더하면 남아있는 각이기 때문에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90도에서 A를 빼준다는 건 결국 나머지 B를 얘기하는 거겠죠. A하고 B 더했을 때 90도니까요. 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표현은 자주 쓰는 표현이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각삼각형에서는 지금처럼 각비다 라고 대놓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내각의 합에 빼서 표현하는 방식 주로 쓰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비다 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요. 빗변을 7로 밑변을 2루트10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려놨죠? 변의 길이 옮겨볼게요. 빗변은 7, 밑변은 2루트10. 그럼 우리 뭘 알고 있냐면 피타고라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뭐였어요? 밑변의 길이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길이 제곱이다. 이때의 빗변이라고 얘기하는 녀석은 뭐에 대응되는 변이에요? 각 C와 즉 각이 90도일 때의 녀석과 마주보는 변이다. 즉 직각삼각형이 아무리 뭐 이렇게 예쁘게 돌아가 있다고 해볼까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익숙한 꼴이 아니라 돌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각과 마주보는 변, 거기가 빗변이죠. 어쨌든 우리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피타고라스를 쓴다면 주어져 있는 AC라고 하는 길이는 빗변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밑변의 길이의 제곱, 우리 2루트10을 제곱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2의 제곱과 루트 10의 제곱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4 곱하기 10, 40이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해야 돼요? 루트 씌워줘야겠죠. 그러면 루트 9가 나오고요. 3이라는 거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두 변의 길이로 바꿔줬어요. 뭐를?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삼각 B를. 그랬더니 피타고라스 정의를 써서 나머지 변의 길이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세 변의 길을 알기 때문에 탄젠트 A 구할 수 있죠. 다만 삼각 B를 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뭐를 주의해야 돼요? 각이 어딘가. 각이 어딘가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 번만 복습을 좀 해보면 직각과 마주보는 변이 빗변, 끼인 각과 마주보는 변이 높이, 나머지 부분을 밑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그림이 돌아가 있을 때 고개까지 돌리면 안 되죠. 컨닝 되죠. 그게 아니라 내 필기 안에서 마주보는 대응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탄젠트 B를 물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써도 되는 거지만 지금은 탄젠트 A를 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다가 옮겨본다면 탄젠트 A, 즉 A와 마주 보는 편, 거기가 어디다? 높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높이는 아까와 달리 각 B였을 때는 2루트10이 밑변이었지만 지금은 높이다. 그리고 빗변은 안 바뀌겠죠. 직각과 마주 보는 편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야 탄젠트 A다 라고 했을 때 밑변분의 높이라고 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반대로 대입하는 일이 없겠죠. 밑변은 지금 나머지 변 3이라고 해줘야 되고요. 마주보는 변 높이기 때문에 2루트10이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보기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2루트10분의 3이라고 거꾸로 된 게 있겠죠. 주의해 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직각삼각형이 주어졌고 문제에서 이렇게 삼각 B의 값이 주어져 있다면 뭘 그려라? 삼각형을 그려라. 이때 삼각형을 그릴 때 분모는 그대로, 분자도 그대로 길이로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 변은 항상 직각삼각형에서는 피타고라스로 얻어냅니다. 이때 예쁘게 각 B, 각 A,
값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각도가 직각삼각형일 때는 90도 빼기 얼마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주어질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90도 빼기 B가 있었다면 얘는 A를 의미하는 거고 지금처럼 90도 빼기 A면 각 B를 의미한다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그럼 길이를 다 옮기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삼각비를 얻고자 했을 때 각이 다를 수 있다. 각이 아까는 B였는데 지금은 A다. 그러니까 끼인 각과 마주보는 변이 높이에 해당된다는 걸 주의해서 삼각비를 구해라. 되겠죠?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고등부에도 계속 쓰이기 때문에 꼭 내 것으로 가져가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에서 sin x를 나타내는 선분은 이라고 했어요. 이 개념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 두 번째 페이지에 있었던 이 첫 번째 그림에 해당됩니다. 우리 이 그림 얘기할 때 일단 대소관계 기억하자 라고 하면서 팁으로 얘기했었던 건 45도보다 작은 각도였을 때는 표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사인은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이런 식으로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되어 있는 코사인이 더 클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45도를 기점으로 해서 45도일 때 딱 2분의 루트 2로 사인과 코사인의 값은 같고 그 반대로 45도 이상이 되면 45도보다 커지면 코사인이 더 작아지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탄젠트는 항상 더 크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그림을 같이 봤습니다. 그림은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했냐면 중심이 0,0인 반지름 1인 원을 먼저 그리는 게 우선이에요. 이렇게 반지름 1인 원을 먼저 그려보면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볼 수가 있냐면 빗변의 길이에 해당되는, 즉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도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빗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되는 사인 또는 코사인이 곧 변의 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변은 그 자체가 코사인 됐었어요. 빗변이 1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높이도 그 자체가 사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탄젠트는 길이로 같이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탄젠트는 길이가 아니죠. 이대로 두고 보면 밑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예쁘지 않아. 우리가 눈으로 한눈에 알 수가 없어요. 한눈에 보기 위해서 어떻게 바꿨습니까? 연장했습니다. 왜? 삼각형의 크기는 상관이 없다. 각도만 똑같다면 삼각형을 이만큼 크게 그려도 삼각 B의 값은 똑같을 거니까, 탄젠트의 값은 똑같을 거니까 우리가 일부러 밑변의 길이가 1이 될 수 있도록 연장을 한 다음에 탄젠트는 곧 높이에요 라고 하는 것으로 눈으로 비교했죠.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사인보다 탄젠트가 크다는 게 자명해졌죠. 그리고 높이와 관련된 거 사인과 탄젠트, 밑변과 관련된 거 코사인,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3번하고 관련된 개념입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이라고 했을 때 이 그림을 보고 반지름이기 때문에 원이 주어지면 그 길이가 똑같은 부분들은 다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쌤이 형광펜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본다면 여기 전부 다 원의 반지름에 해당되죠. 이 경계를 딱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sin x를 나타내는 부분 어디에요? 라고 물었는데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높이가 곧 뭐다? 사인이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AB. 그럼 마찬가지로 길이를 1로 연장한 밑변의 길이를 갖는 삼각형의 높이는 탄젠트가 되겠죠. 다 썼어? 오케이.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얘도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똑같은 이 개념을 쓰고요. 아래쪽에 있는 2번까지 쓰이는 건 맞지만 1번을 이용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번 그림이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보자면 우리 일단 원이 반지름 1인 원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어요. 4분원이라고 하는 건 4가 뭐예요? 숫자 4죠. 그리고 나눌 분자를 쓴 거예요. 원을 4등분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 용어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4분원이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1번에서 얘기하는 거 뭐였냐면 각도가 0에 가까워진다면 높이, 사인과 탄젠트에 해당되던 부분들이 다 0에 가까워지고 밑변의 길이에 해당되던 코사인은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에 가까워진다. 이 화살표가 1에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림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어져 있는 거, 끼어 있는 각이 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주어져 있던 녀석이 만약에 이 그림이었다고 한다면 커진다는 건 이렇게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0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원래 있던 거 기준으로 점점 낮아지는 걸 얘기하죠. 근데 비교를 하려면 빗변의 길이는 1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 위에 있는 점들을 이동시켜 가면서 더 각도가 작은 원, 더 각도가 큰 각도가 더 큰 삼각형, 더 각도가 작은 삼각형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쌤이 지금 4개를 그려놨는데 지금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점점 간다는 건 뭡니까? 끼어있는 각이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랬더니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1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이 코사인, 얘는 사인, 얘는 탄젠트에 해당되는 녀석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끼어있는 각도가 점점 커지면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높이에 해당되는 거 보면 높이가 점점 길어지죠. 어디까지 길어질까요? 삼각형이 이렇게 돼버리면 사인의 값은 결국 여기에 수렴하겠죠? 여기로 가까워지겠죠? 근데 탄젠트는 어때요? 탄젠트는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끼어있는 각이다. 거의 90도에 가까워진 각이다. 라고 했을 때 밑변의 길이가 1이 될 수 있도록 연장했을 때의 삼각형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끼어있는 각을 가지면서 이 삼각형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위로 쭉 뻗어가야겠죠. 그러면 높이가 어때요? 쭉쭉 더 올라가야 삼각형 만들 수 있을 거고 더 벌어져 있는 끼인각을 가졌을 때는 삼각형이 쭉 오므라들게 만들려면은 한없이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한없이 길어진다, 한없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높이에 해당되는 녀석은 끼어있는 각이 커질 때 사인은 1이 되고 탄젠트는 한없이 길어지며 밑변의 길이에 해당되는 것은 제로에 가까워진다. 아까 그림에서도 봤듯이 삼각형의 크기가 끼어있는 각이 커질수록 밑변에 해당되는 이 길이는 원래는 이랬다가 더 짧아지고 더 짧아져서 0에 가까워진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그려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억, 암기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우리 사인 0도 즉 높이가 0이 되면 0에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했고요. 코사인 0도 얘는 밑변의 길이인 거죠. 쌤이 아까 이거 끼어있는 각이 작아지는 겁니다. 0 높이는 0 마찬가지 끼어있는 각이 제로면 결국 밑변의 길이는 1이 된다. 그래서 표로 아예 기억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고요. 쌤 저 0도일 때도 마음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는 1번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있죠? 여기에 추가하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되거든요. 0, 2분의 1,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3, 1 이게 거꾸로 코사인은 1로 시작해요. 그리고 탄젠트는 0으로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 표를 외우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해한 걸 그대로 다 옮겨놓은 거니까요. 가져가서 같이 보면서 그러면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주어져 있는 거 기억부터 사인 0도는 0 코사인 0도는 1 그 다음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같은 예각이라는 건 90도보다 작은 각을 얘기해요.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같은 예각은 없다. 아니요. 45도일 때 사인 코사인은 같죠? 그리고 사인이 더 작다가 45도를 넘어가면 사인의 값이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각의 크기가 0에서 90도까지 커짐에 따라서 사인의 값은 점점 커진다. 그쵸? 우리가 표를 외울 때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0, 1, 2, 3, 4까지 루트 안의 값이 커졌으니까 커지는 게 맞고요. 코사인은 거꾸로 작아지죠.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죠. 탄젠트도 점점 커지고요. 자,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맞고요. 리을
각의 크기가 0도부터 90도까지 커짐에 따라서 모든 삼각비의 값은 커진다. 아니요. 사인하고 탄젠트만 커지는 거죠. 될까요? 표를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 지금 개념 2페이지만으로 4문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올게요. 다음 그림에서 x, y의 값을 각각 옳게 구한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직각삼각형이 주어지면요. 끼어있는 각 그리고 변의 길이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90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기가 꺾여있는 기역자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왠지 숫자 같이 하는 느낌이 있지만 아니라고 했죠. 90도가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 두 내각의 합은 90도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도 45도라는 걸 알게 되고요. 나머지 한 내각이 또 30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모든 내각의 값을 다 알고 있는 상태고 직각삼각형이 2개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끼어있는 각 하나와 변의 길이 하나를 최소한 알고 있는 쪽을 이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3페이지로 가서 쌤이 요거는 주구장창 쓰이니까 외워달라 라고 했을 겁니다. 어떤 거? 빗변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끼어있는 각도를 x라고 했을 때 높이는 r sin x, 밑변은 r cosine x라고 하는 값이 너무 자주 쓰이니까 기억하자 라고 했어요. 기억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5번으로 오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에 요거요. 지금 8하고 60도를 알고 있는 오른쪽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빗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60도라고 하는 끼어있는 각 또는 30도라고 하는 끼어있는 각을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더라. 근데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 때 끼어있는 각을 30도로 봤다면 마주보고 있는 변은 높이이기 때문에 여기는 sin 30도라고 두고 한번 적을게요. 아까 했던 거 여기 x도라고 했을 때 여기는 r일 때 r sin x 여기는 r cosine x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마주보는 변 빗변은 8이고 이용하는 건 높이를 구하기 위해 sin 30도를 써야 된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60도를 썼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60도와 마주보는 변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CD여도 만약 60도를 끼어있는 각으로 본다면 밑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8 코사인 60도라고 해야 될 거예요. 어떤 게 더 맞는 건 아니에요. 주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끼어있는 각과 마주보는 변이 뭐다? 높이다.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DC도 구할 수 있고요. 빨간 색깔 따라갈게요. 즉 30도 이용할게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여기 AD라고 하는 녀석은 밑변, 30도 입장에서는 밑변이겠죠. 그래서 8 코사인 30도. 그러면 세 변의 길이 모두 다 알고 있네요. 맞나요? 그러면 왼쪽 삼각형은 쉬워요. 왼쪽 삼각형은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45도, 45도. 그러니까 우리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 똑같다라고 알고 있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AD라고 하는 녀석이 8 코사인 30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약분시켜주면 4루트 3이다 라고 해서 한 변의 길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변도 똑같이 4루트 3이겠죠. 이등변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기억 못해도 좋아요. 피타고라스 쓰면 되니까 우리 1대 1대 루트 2라고 이등변 삼각형일 때에는 b가 항상 1대 1대 루트 2였습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루트 2를 곱해서 4 루트 6이다 라고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4 루트 3을 제곱하여 두 번 더해주면 빗변의 길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16 곱하기 3을 두 번 더하는 거니까 곱하기 2. 그리고 빗변의 길이는 루트를 씌워야지 답이 되는 거니까 루트까지. 그럼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답을 얘기해보면 여기 똑같은 길이를 갖는 x는 4루트 3이고 y는 빗변의 길이기 때문에 루트 2를 곱해서 구하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구하든
어쨌든 나온다. 4루트 6이 나온다. 되겠죠? 그 다음에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부터 이해해 본다면 강의 양쪽에 위치한 두 지점, 강이 이렇게 있고요. 양쪽에 위치한 두 지점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A, B에서 서 있는 두 나무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 라고 했어요. 나무가 지금 여기 두 개 마주보고 있고요. 그리고 C 지점은 여기다 라고 하면서 그림이 주어져 있어요. 뭐 상황이 그러하나 그냥 삼각형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밑변의 길이는 100이고요. 끼어있는 각은 45도인데 뭐 필요하다면 내각을 두 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내각을 더했을 때 140도이기 때문에 120도이기 때문에 끼어있는 각도는 60도다 라고 이제 표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쪽은 A, B입니다.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개념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라고 했을 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모든 각을 다 알고 있고 변의 길이도 알고 있을 때, 자 1번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할 때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럼 이거 언제 쓰인다는 얘기예요? 두 변의 길이와 끼어 있는 각을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두 변은 이미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하고 싶어 라는 문제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녀석은 어때요? 한 변의 길이 그리고 양 끝각을 알고 있었을 때 뭘 구하고 싶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우리 문제에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녀석은 어때요? 뭐 아까 전에 거기 꼭 적용을 안 해도 원리대로 풀 수도 있는 녀석이긴 한데 어쨌든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을 알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다시 한 번 더.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을 알고 있어요. 똑같은 색깔로 해볼까요?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를 알고 있었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 뭐 AC일 수도 있고 AB일 수도 있고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이 개념을 잠깐만 와보면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된다. 그냥 외워가지고는 적용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해하라고 했을 거예요. 얘는 암기가 아니라. 우리가 특수각에 해당되는 녀석을 보존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예시로 봤을 때 60도다 라고 하는 거 30, 45, 60 이 각들은 특수각이기 때문에 삼각비를 알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75도는 쪼개져도 좋지만 60도는 쪼개지지 않게끔 수선의 발을 내려달라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한 각과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삼각비를 쓴다면 모든 나머지 변의 길이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나머지 삼각형의 한 변을 구하려고 했을 때 이 AC라고 하는 녀석은 각도와 구해놓은 한 변을 이용하면 또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이런 활용 문제들은 어떤 패턴이냐면 한 변의 길이와 끼어있는 각 하나를 알면 모든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뭐로? 삼각비로 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 것들을 구할 수 있다. 삼각비로 라고 했으니까 그 삼각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어야겠죠. 문제에서 뭐 가로 32도일 때 뭐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특수각으로 이제 우리가 외운 걸 쓰기 때문에 특수각을 보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오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수선의 발 내려야 될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야 될까요? 아니죠. 45도로 쪼개면 아니 된다 라는 거죠. 우리는 75도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 라고 해주게 되면 쪼겠죠. 50도.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60도라고 우리가 구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각은 30도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가 직각이고 여긴 45도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오른쪽에 우리 특수각을 보존한 이유가 뭐예요? 이걸 이용해서 변의 길이 구하기 위한 거였어요. 떼어내서 본다면 이렇게 생겨 있고요. 45도, 45도이기 때문에 여기 루트 2에 해당되는 삼각비 1대 1대 루트 2, 빗변 양상 루트 2죠? 루트 2라는 걸 이용해서
반대로 루트 2라고 루트 2를 나누어 주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다. 내가 외웠었던 게 뭐죠? r 코사인 x면 밑변, r 사인 x면 높이라고 했죠. 이미 우린 빗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어요. 그러면 r 코사인 45도 또는 사인 45도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변의 길이를 지금 한 변의 길이를 지금 알게 됐어요. 그럼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죠. 이때 또 주의사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 빗변, 높이 어디에 해당되죠? 빗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빗변과 밑변이라고 볼 거라면 30도 입장에서는 코사인을 써야 될 거고요. 빗변과 60도 입장에서 봐서 높이라고 할 거라면 사인을 써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느 각을 쓸지를 결정하세요. 왜냐면 둘 다 특수각이기 때문에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30도를 쓸게요. 보기 편한 방향으로. 그러면 코사인을 써야겠죠. 그림 좀 떼내보면 요렇게 생겨서 밑변의 길이가 지금 50 루트 2라고 구해놓은 상태고요. 우리는 여기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밑변, 빗변 쓰는 거니까 코사인을 이용할 거다. 우리는 구하고 싶은 AB 그리고 알고 있는 밑변 50 루트 2를 이용해 식정리를 해본다면 AB는 좌변으로 이항시키고요. 코사인 30도는 우변으로 이항시킵니다. 곱하기니까 역수로 곱해야겠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뒤집어서 루트 3분의 2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분의 100루트 2다 라고 될 거고요. 유리화까지 마친다면 3분의 100루트 6이라고 되겠죠. 가능할까요?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계속 우리가 뭐 활용이라고 하지만 반복되게 쓰이는 거는 끼어있는 각 그리고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삼각형을 하나 잡아요. 그걸 시작으로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끼어있는 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각들은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최대한 표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보입니다. 아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없었어요. 뭐가 없었어요? 60도라는 것도 없었고 30도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각을 이용해서 내각 하나 60도라는 거 구했고 45도 특수각을 보존하기 위해 수선해발 내린 거예요. 왜? 직각삼각형이 있어야지만 삼각비를 쓰기 때문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오겠습니다. 직사각형 ABCD에서 각각의 각이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각도만 보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얻을 수 있는 건 최대한 표기하고 시작해라 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직사각형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고요. 나머지 각들도 하나의 조건이에요. 문제에다가 옮겨보면 직사각형은 모든 내각의 크기가 90도로 똑같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왼쪽부터 훑어가 본다면 45도라는 내각을 줬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한 녀석이 보이고요. 또 마찬가지 30도라고 하는 내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60도 또 주어져 있는 거죠.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없나요? 또 구할 수 있는 거 더 있어요. 45도죠. 나머지도 더해서 90도여야겠죠. 평각은 180도니까. 더해서 180도니까 두 각은 더하면 90도. 여기도 45도. 그럼 남아있는 것도 45도. 줄줄이 사탕처럼. 또 위에도 어때요? 더해서 90도여야겠죠. 근데 두 개 더하면 75도니까 여기는 15도. 마찬가지 여기도 적을 수 있겠죠. 근데 특수각이 아니니까 킵해 놓을게요. 자, 근데 이때 문제에서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탄젠트 15도. 탄젠트 15도는 특수각이 아니죠. 0, 30, 45, 60, 90 이렇게만 특수각이기 때문에 15도는 특수각이 아니니까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어요? 변의 길이를,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활용하겠구나 라고 눈치챌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15도를 낀 각으로 갖는 곳 어디예요?
여기네요. 여기. 그리고 우리가 끼어있는 각하고 마주보는 변이 뭐다? 높이다. 직각과 마주보는 변이 뭐다? 빗변이다 라고 했죠. 높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탄젠트 15도다 라고 하는 녀석은 밑변분의 높이니까요. 가로의 길이에 해당되는 AD 라고 하는 녀석하고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되는 DF를 B로 세워줘야지만 그게 탄젠트 15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제 이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로 넘어갔습니다. 그걸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변의 길이. 이렇게. 문제에서 변의 길이가 지금 주어진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근데 당황할 수 있어. 변의 길이를 모르는데 어떻게 B를 구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변의 길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삼각비는 삼각형의 크기에 무관하게 각이 같으면 B는 같다. 비율이기 때문에, 분수기 때문에, B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도 우리가 임의로 잡고 시작해도 B는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해서 잡기 편한 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 알고 있는 이 왼쪽부터 시작해 볼까요?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나머지 이 부분도 x가 될 거고요. 빗변의 길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든 1대 1대 루트 2를 쓰든 루트 2 x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구하고 나면 우리는 여기 가운데 껴있는 녀석, 저 녀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요. 보기 편하게 한 번만 옮겨보겠습니다. 30도고요. 직각이고요. 60도예요. 그리고 60도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루트 2x라고 구했습니다. 삼각비가 편한 친구들은 1대 2대 루트 3, 1대 2대 루트 3을 기억하여서 루트 3을 나누어 주면 높이가 되고 또 나온 값에 1에 해당되는 값에 2배를 해주면 빗변이 된다 라고 구해도 좋고요. 우리는 지금 삼각비를 잘 모르는 가정하에 그냥 지금 이 단원만 안다 라는 가정하에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우리 주어져 있는 거 밑변의 길이를 통해서 높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밑변과 높이를 쓰는 거니까 뭐에 해당돼요? 탄젠트에 해당되죠. 사코탄 중에서는 탄젠트. 그러면 탄젠트 30도라고 하는 녀석은 변의 길이로는 루트 2x분의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여기가 f고 여기가 이거든요. EF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식정리를 시켜보면 이 f는 이항시켜주면 루트 2x를 이항시켜주면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하고 루트 2x를 곱한 값이겠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즉 유리화 시키면 3분의 루트 6x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태죠. 사실 유리화는 나중에 시켜도 되기는 해요. 지금은 계속 쭉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켜도 되지만 어쨌든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EF다 라고 하는 길이를 지금 구했으니까요. 나머지 여기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왜요? 여기 또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쌤이 1대1대 루트 3까지는 바라지 않고 1대1대 루트 2 정도는 기억하기 추천합니다. 즉 빗변의 길이가 루트 2의 B에 해당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밑변 높이는 거꾸로 루트 2를 나누어 주면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B1에 해당되는 길이가 3이다. 그러면 빗변은 루트 2를 곱한 3루트 2가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만약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빗변의 변의 길이가 6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서 B의 값이 1인 이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거꾸로 나눠주면 돼요. 1이라고 했을 때를 알고 있으면 배수해주면 되고 곱해주면 되고 반대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EF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3분의 루트 6x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나누어서 3분의 루트 6x에다가 루트 2를 나눈다. 즉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루트 6하고 루트 2하고는
루트 6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기 때문에 약분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고 있어주면 약분시키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유리화하지 않아도 되어서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모든 변의 길이를 거의 다 알아가는 와중이에요. 지금 보면 x고 3분의 루트 3 x고 3분의 루트 3 x고 여기는 x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더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더해주면 가로고요. AD요. 우리가 원하는 이 높이는 전체는 x인데 일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빼주면 나오겠죠. 공간이 좁긴 해서 아래쪽에 예쁘지 않지만 옮겨서 적어보면 AD라고 하는 가로의 길이는 BE라고 뒀던 x값하고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했던 EC라고 하는 CE라고 하는 길이를 더해주면 되니까 x 더하기 3분의 루트 3x라고 해줄 거고요. 예쁘게 정리하면 동유항 묶어줘야겠죠. 1차항, 1차항이니까 1 더하기 3분의 루트 3. 한 번 더 예쁘게 정리하면 3분의 통분해서 3 더하기 루트 3x라고 되겠죠. x는 바깥에 곱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는 거 우리 원하는 df라고 하는 높이는 전체 세로의 길이 AB에서 빼주면 되죠. CF라고 하는 것을 AB의 길이가 곧 CD의 길이하고 똑같은 거죠. 세로 길이. 그것이 x고요. 우리는 구했어요. 3분의 루트 4 x라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1차항 길이 더하고 뺄 때 같은 동류항, 같은 차수의 항이니까 식 정리해보면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x가 되겠죠. 우리는 준비가 끝났어요. 두 변의 길이를 지금 알았습니다. 원하는 게 탄젠트 15도였기 때문에 밑변도 높이도 필요했는데 둘 다 구했다. 위에 있는 녀석이 밑변이고 아래 있는 게 높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거 나눠서 계산만 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제 계산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쌤이 페이지를 추가해서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밑변의 길이는 3분의 3 더하기 루트 3 x가 나왔고요. 마찬가지 높이다 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x가 나왔어요. 그러면 원하는 탄젠트 15도다 라고 하는 녀석은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밑변 3분의 3 더하기 루트 3 x분의 높이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x 이렇게 분수로 식세우기를 원하는데 분모 분자 똑같은 건 약분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당연히 약분되는 거고요. 이렇게 분수분의 분수가 마음이 좀 힘들다면, 분분수가 마음이 힘들다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해요.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분모에 있는 건 뭐예요? 나눠주는 값이죠. a분의 b 이렇게 표현되면 a 나누기 a인 거잖아요. 즉 b 곱하기 a분의 1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3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나누는 중인 거예요. 뭐를? 3 더하기 루트 3을. 그러면 우리가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꿀 때 어떻게 한다? 역수를 취한다. 그래서 뒤집어 줍니다. 그러면 3 더하기 루트 3분의 3. 그러면 약분할 게 생기죠. 그리고 유리화까지 맞춰주셔야 됩니다. 분모가 루트가 있으면 안 되죠. 보기에 답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유리화할 때는 항이 2개였을 땐 합차 공식을 쓰고 항이 하나였을 때는 같은 걸 곱해서 제곱근을 없애주면 됐었어요. 즉 지금 얘는 어때요? 3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가운데 부호 바꿔주시면 되고 분모 분자에 동시에 곱해준다면 우리 두 가지 공식 쓰고 있는 거죠. a-b의 제곱이라고 하는 완전 제곱식 전개. 매번 분배 법칙 쓰지 마시고 외워주세요. 외워서 적용해주세요. 그리고 더하기 빼기. 한 번은 더하고 뺀다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해서 빼는 거가 합창 공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적용시켜 볼게요. 지금 이 녀석도 분모는 가운데 부호만 반대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3의 제곱과 뒤에 있는 루트 3의 제곱을 빼줘야겠죠.
그리고 분자는 어때요? 같은 두 덩어리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제곱식 전개. 완전제곱식 전개는 어떻게 해요? 가운데 있는 보호를 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3의 제곱과 뒤에 있는 루트 3의 제곱을 더하는 것도 있지만 2AB라는 게 뭐예요? 두 수를 서로 곱해서 2배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부호는 뭘 따라가요? 가운데 있는 녀석의 보호를 따라가죠. 그대로 한 번만 적어보면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마이너스 루트 3 아니에요? 앞에 거, 뒤에 거에 2배를 해주고 마이너스 되죠? 이렇게 각각 제곱을 해준 분모는 루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분자도 마찬가지 3의 제곱과 루트 3의 제곱 그리고 서로 다 곱해준 값까지 적어보면 6분의 6 마이너스 6루트 3이라고 되죠.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분수는 분모가 유리가 돼야 되고 기약분수, 약분할 수 없을 때까지 공약수가 이럴 때까지 약분해 줘야 되죠. 그래서 분자에 공통되어 있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묶어주게 되면 깔끔하게 약분시킬 수 있고 1-루트 3이라고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좀 길죠. 유리수 계산, 무리수 계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 실수하지 않게 꼼꼼하게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잘 적용하고 있나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번분수를 이미 알고 있는 친구라면은 이 상태에서도 약분할 수 있다는 걸 알 거예요. 또는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 잠깐 해볼게요. 얘는 기억해도 좋고 그냥 안 해도 좋아요. 어차피 우리는 나누는 방법 아니까. 근데 잠깐 얘기해보면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이 되고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분모끼리, 분자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는 뭐가 된다? 약분이 돼요. 그리고 결과는 안에 것끼리 곱해서 분모가 되고요. 밖에 것끼리 곱해서 분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분모 위치에 있는 건 약분이 되고 또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된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얘는 약분 안 돼요. 그러니까 약분해서 분모는 다 없어진 상태가 돼버리고요. 이 상태에서 분모끼리 곱하면 3 더하기 루트 3. 분모끼리가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3 더하기 루트 3. 또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여기가 1이 돼버렸죠. 약분시켜서 3-루트 3.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될까요? 좀 더 간단한 예시로 잠깐 보자면 2분의 5분의 4분의 10이다. 4분의 9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2랑 4는 분모, 같은 분자의 분모, 분모의 분모, 즉 분모죠. 그래서 분모끼리 약분할 수 있고 또 분자끼리도 약분할 수 있나 봤더니 얘는 약분 안 되는 숫자들. 이렇게 약분을 최대한 시키고 난 다음에 안에 것끼리 곱해서 분모, 밖에 것끼리 곱해서 분자가 된다. 즉 2분의 9가 된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다시 8번으로 올게요. 사각형이 주어져 있고 대각선의 길이가 있어요. 이거 뭔가 본 것 같죠? 이거는 쌤이 절차로 기억하지 말고 외워달라고 했었던 4번째 페이지의 문제입니다. 자, 4번째 페이지로 왔을 때 여기 2번 외워달라고 했었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원래는 삼각형으로 쪼개서 넓이 구해야겠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름 있는 사각형이 아니고서는. 근데 지금처럼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만들어지는 각들 중 예각이 주어져 있다면 그대로 이용해서 2분의 1 AB sin X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데 끼어 있는 각이 둔각, 즉 90도 이상의 각인 경우에는 예각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2분의 1 AB sin 쓰면 된다. 예각으로 만든다는 건 그냥 말 그대로 평각이 180도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끼어 있는 각 예각인 걸로 얻어라,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문제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이거 몇 번이었죠? 8번. 얘는 8번에 해당되는 개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거는 여기는 7번도 해당되고 얘는 6번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번호 옮기고 갈까요? 7번, 6번. 그 다음에 얘는 5번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생님이 적어준 것 같아요. 4번만 적어주면 3번, 4번. 그러니까 한 개념에 지금 2개씩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볼게요. 8번 같은 경우 봤더니 사각형이 주어져 있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60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각은 90도보다 작은 일각이죠. 대각선의 길이 그대로 쓰면 된다. 한번 적어보면 2분의 1 AB 사인 60도. 그럼 결국에는 2분의 1 AB 2분의 루트 3. 그럼 약분을 시켜서 4랑 8이랑 약분하는 거니까 20 루트 3이다 라고 바로 나오겠죠. 이어서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먼저 읽어보면 교과서에도 나오는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원이 있는데 그 원에서 우리가 원의 일부를 떼어내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골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원 모양의 접시의 파편 일부분을 측정했다. 이 접시, 즉 활골의 넓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활골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있는 각도 구하는 거, 뭐 물론 가정에 들어가요. 그냥 부채꼴의 넓이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답이 조금 오류가 있어서 따로 페이지 추가하면서 개념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지나고 나면은 다 쉬운 문제들이니까 조금 힘내기로 합시다. 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부러 쪼갰어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항상 원 위의 점하고는 거리가 어떻다? 같다. 반지름이니까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도 분홍 색깔은 길이가 동일합니다. 그때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부채꼴 넓이에서 안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는 방식으로 활골의 넓이를 구해요. 그럼 우리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겠죠. 부채꼴의 넓이도 구할 수 있고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고, 일단은 부채꼴이라고 하는 건 원의 일부죠.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우리가 피자 자르듯이 쪼개진 모든 것들, 부채꼴은요 이렇게 중심과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부채꼴 아닙니다. 얘는 부채꼴 아니고 중심을 기준으로 쪼개졌을 때 부채꼴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원과 그 넓이가 비례하게 돼요. 자, 어떻게 비례하느냐 라고 했을 때 원의 넓이 공식 뭐죠? 파이 r 제곱에다가 원은 중심각이 총 360도죠. 그 전체 360도 중에 중심각이 몇 도냐를 가지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쌤이 이렇게 피자 모양 일부분 가져와서 끼어있는 각도 30도, 반지름은 3이라고 한다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전체 파이 r 제곱에다가 원넓이 중에서도 360도분의 30만큼만 가져온다 라고 각도를 곱해주게 돼요. 그러면 30으로 약분해주고 또 9가 있기 때문에 3으로 약분을 시켜주면 4분의 3파이라고 하는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죠.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빼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현하고의 성질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현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거 잠깐 얘기해 볼게요. 우리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현을 수직 이등분한다. 또 반대로 우리가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그건 역시 중심을 지난다 라는 보장이 있었죠. 그래서 9번에서 그 개념을
활골을 구하기 위해 쓰게 됩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여기 반지름이죠. 근데 중심에서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등분 되겠죠. 수직 2등분.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 주어져 있는 이 각도가 특수각이라면 전체 큰 삼각형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구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절반을 쪼개서 2배에서 조그만한 삼각형을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필요한 건 항상 뭐냐면 각도요. 이 각도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될 거다 라는 걸 예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문제를 떼어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풀이 해설은 보지 마시고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이 이쯤에 이렇게 연장했을 때 수직이니까요.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줬을 때 뭐가 생겨요? 반지름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게 생기겠죠. 이때 이 녀석을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이 접시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이 R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하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중심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끼어있는 각을 알거나 또는 세 변의 길이비를 보고 특수각인지를 또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단계는 뭐다? 활골과 관련된 또는 삼각형을 구하려고 해도 우리는 중심각이다 라고 하는 거 구하기 위해서 그 사전에 반지름을 필요로 한다 라는 거죠. 해서 주어져 있는 거 우리 여기 길게 돼 있는 거 얘도 뭐예요? 반지름이죠. 근데 그 중에서 6이다 라고 하는 것이 빼져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거 6-R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R을 구하는 과정 어때요? 우리 주어져 있는 거 여기도 R, 여기도 R, 여기도 R 그리고 수직이라고 해버리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을 모두 다 표현한 게 돼버리죠. 이때 피타고라스 정의를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밑변과 높이의 제곱의 합과 똑같다 라고 해주면 12의 제곱은 144 그리고 전개할게요. 6의 제곱 그리고 2개를 곱하면 12R이죠. 부호는 가운데 따른다고 했고 더하기 R제곱 그러면 똑같은 R제곱은 서로 양변에 있으니까 없어지고요. 12R을 이항시켜 주게 되면 계산했을 때 180이다 라고 되게 될 거고 R을 이항시켜 주면 12분의 180 이렇게 되겠죠. 약분도 12로 할 수가 있어요. 12로 약분하면 1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15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더 옮겨보게 되면은 원을 그리고 해볼까요? 원 그리고 활골 반지름 우리는 15라고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위에가 6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건 9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는 또 15 그죠? 또 여기는 12 여기도 12 이렇게 되겠죠? 수직이고요. 자, 우리는 각도를 알아야지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삼각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했어요. 특히나 지금 여기 보면은 부채꼴 같은 경우에 넓이 구하려면은 여기 뭐가 알아야 돼요? 끼인각 알아야지 부채꼴 넓이를 구할 수 있죠.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니까요.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들이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느냐 즉 특수각의 성질을 만족하느냐 요거 좀 확인해 보자면 적어볼게요. 30도하고 60도 라고 했을 때 30과 마주보는 쪽 1, 직각과 마주보는 쪽 2, 60과 마주보는 쪽 루트 3 해서 1대 2대 루트 3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는 길이가 같아서 1대 1대 루트 2 45도일 때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의 삼각형이 있죠.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빗변과 마주보는 변 15를 이 해당되는 15를 절반한 값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그러면 30도, 60도는 특수각이 아니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길이가 똑같은 부분이 있느냐라고 봤더니 12, 9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30, 60, 45도와 같은 우리가 외운 특수각을 쓸 수 없고, 그러니까 중심각을 못 구하는 출제에 오류가 있는 문제예요. 해서 일단 여기에서 가져가야 될 건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 구하는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 구하는 이 절차 정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 공식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x가 특수각이어서 즉 빗변의 길이를 절반한 값이 있다거나 또는 1대 1대 즉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거나 한다면 특수각이니까 활골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넓이 구하는 것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킵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더 쉽거든요.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거 먼저 좀 뭐 해볼까요? 지금 잠깐 여기 문제 킵해놓고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16번 한번 볼까요? 14번, 16번, 뭐 아니면 17번, 18번 이런 것들은 뒤엔 더 훨씬 쉬워요. 왜냐면 삼각형을 이용하는 문제가 계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끼고 원 쪽으로 또 가면 갈수록 더 쉽게 느낄 수 있기는 합니다. 마침 13번에 활골의 넓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활골의 넓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30도라고 주어져 있네요. 근데 우리는 이미 반지름의 길이 똑같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도 12인, 즉 이 전체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30도, 그죠? 그러면 우리 주어져 있는 거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면 밑변이 2등분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근데 한쪽이 이미 특수각을 갖고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를 뭐 구해줬고 아니면 한쪽만 구한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기준으로 빗변의 길이는 2고요. 끼어있는 각은 30도예요. 그러면 마주보는 쪽, 즉 높이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빗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30도 라고 했기 때문에 12 곱하기 2분의 1, 즉 6이라는 거 알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밑변에 해당되는 길이는 r 코사인 30도 라고 해줘야겠죠. 그러면 12 곱하기 2분의 루트 3, 즉 6루트 3이라는 걸 알게 돼요. 즉 높이에 해당되는 거는 6, 밑변의 절반은 6루트 3. 그럼 이 전체 AB의 길이는 2배를 시켜서 12루트 3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결국 2분의 1 곱하기 밑변 12루트 3 곱하기 높이 6이라고 해줘버리면 약분해서 36루트 3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구해졌어요. 근데 활골의 넓이는 부채꼴에다가 빼주는 거였죠. 그래서 끼어있는 각이 필요한데 우리가 특수각을 통해서 알 필요 없이, 즉 B를 보고 특수각 얼마지? 할 필요 없이 지금 30도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30도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60도, 그러면은 전체는 몇 도? 120도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절반이 60도니까 여기 합치면 120도 해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부채꼴의 넓이는 끼어있는 각 120도, 반지름은 12인 부채꼴이 됩니다. 그러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전체 360도 분의 중심각이라고 해주게 되면 약분해서 3이고요. 12의 제곱은 144예요. 한번 적고 약분해보면 144 파이 나누기 3, 그러면 3으로 약분이 됩니다. 48파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고를 때에는 48파이에다가 뭘 빼주는 거? 36루트 3을 빼주는 거라고 고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될까요? 간단하죠? 그 다음 내려와서 14번도 더 쉽습니다. 앞에 좀 어렵다고 이 시간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또 내가 풀 수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자, 문제부터 이해해보면
시계추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시계가 지금 이렇게 떨궈져 있고 시계의 중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의 길이다 라고 하는 이만큼이 문제에서는 10이다. 그래서 얘를 흔들흔들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도 똑같이 10이겠죠. 줄이 막 늘었다 줄었다 요요처럼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어져 있는 OA가 여기가 땅일 거 아니에요. 여기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요요가 아니라 손으로 시계 이렇게 들고 있을 거고 흔들 하고 있겠죠. 그랬을 때 주어져 있는 이 녀석하고의 높이 차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이 B다라고 하는 녀석 같은 경우에 그대로 수선의 발을 OA에다가 내려보게 되면은 OA라고 하는 길이는 10이고 우리가 여기 수선의 발 내린 곳을 H라고 한다면 OH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B라고 했을 때 높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주어져 있는 거 여기를 H라고 한다면 전체에서 OH를 빼준 걸 원하고 있다. 즉 낮은 지점보다 지점 B는 가장 낮은 지점 A보다 몇 cm 더 높이 있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빼주면 되겠죠. 이 차이를 묻는 거다. 얼마나 높이 있느냐? 라고 묻는 거니까. 그럼 필요한 거 구하려고 수선의 발을 내려봤더니 직각삼각형이 또 생겼어요. 그리고 또 삼각형이에요. 또 30도고요. 빗변의 길이는 10이고요. 마주보는 변은 높이라고 했죠? 그럼 높이는 사인, 즉 R 사인 30도라고 해주게 되면 우리는 30 곱하기 2분의 1, 즉 15라고 알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구할 수 있죠. 사실은 여기 이 밑변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요. 여기랑 여기의 차기 때문에 밑변만 구하면 돼요. 네, 기억나나 해가지고 해본 것 뿐이고 우리는 실제로 실제로 30도 입장에서 보면은 높이가 아니라 밑변이죠. 그래서 30 코사인 30도 그러면 3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얘는 15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10에서 15 루트 3을 빼주는 걸 원하고 있다. 그러면 5로 묶어준다고 했을 때 2 마이너스 3 루트 3이다.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오답이긴 한데 내가 답이 똑같이 나왔다 라고 하면 맞다고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오른쪽으로 좀 볼게요. 15번 같은 경우는 그림이 복잡해서 마음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의 발. 아까 우리 했었던 거죠. 여기 수선의 발은 수직이 등분한다. 무엇을? 현을. 그래서 지금 16번 그걸 쓰고 있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렸어요 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2등분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내렸어요. 그러면은 2등분 되겠구나. 그러면 7이겠네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다시 개념으로 와보면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현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라고 알고 있고 거꾸로 우리는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까지 거리가 같다라고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절반 된다고 표기해 보았더니 결국 어때요? 77 똑같다는 거 알게 됐죠. 즉 14라는 현의 길이가 같다는 거 알게 됐기 때문에 뭐다? 중심까지 거리는 같아야 된다 라고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가능할까요? 자, 그 다음에 17번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 개념은 원주각과 중심각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원주각과 중심각 앞에서 우리가 썼던 거죠. 앞에 잠깐만 약간 순서. 자, 여기 6-2 원주각 잠깐 본다면 우리가 중심각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각 중심각, 또 원주 상에 있는 점과 만들어지는 각 원주각,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거 뭐였다? 같은 호에 관한 원주각이 크기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호 체크하는 거, 점 체크하는 거 중요하다 라고 했었는데 그 개념을 쓰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걸 증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APB라고 하는 원주상에 있는 점하고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 각은 결국 중심하고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각도의 어떻다? 절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점이 원 밖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원의 중심 밖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성립한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건데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빈칸 채우기 문제는 위아래를 읽어보면 또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면 문제에서 APB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어떤 각도 두 개를 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은 색깔을 쌤이 순서대로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빨간 색깔로. 자, 우리가 APB라고 하는 이 부분이 RPB가 어디죠? 여기거든요. 여기, 이만큼. 이 전체에서 얼마를 빼주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남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각 RPA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어떤 차이가 생겼느냐라고 봤더니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생겼어요. 이건 어떤 성질을 쓰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원주각의 2배가 중심각이다. 또 중심각의 절반이 원주각이다 라는 사실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다고 했죠. 우리 호가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호 체크.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거 RPB라고 했을 때의 호 어디 있는지 봤더니 RPB의 양 끝점을 체크하고 호를 봤더니 여기죠. 그러면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은 어디겠어요? 중심과 이으면 되죠. 우리가 원주상에 원 위에 있는 두 점 잡았다면은 원주각은 원 위에 있는 점, 중심각은 중심과 이어서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거 원의 중심하고 이어서 각도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중심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ROB가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RPB를 절반하면, 원주각을 절반하면 원주각이 된다. 절반하면 원주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괜찮을까요? 지금 주어져 있는 거 요거 분배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가로에 두 군데 다 걸리거든요. 그럼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RPB, RPA라고 하는 우리가 위에서 구해놓은 이 원주각도 중심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구나 알 수 있죠. 그럼 똑같이 RPA라고 우리가 잡아놨던 이 녀석도 바꿔야겠죠. 뭐로? 지금은 원주각이니까 중심각으로 바꿔야겠죠. 그러려면 뭘 체크해야 돼요? 호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RPA다 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어떤 호를 가지고 있어요? RA라고 하는 호를 이용하고 있죠. 그러면 RA라고 하는 것하고 O하고 이어주면 이게 뭐다? 주어져 있는 원주각에 대한 중심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가로 안에는 ROA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됩니다. 실제로 중심각 이 전체에서 중심각 빼주면 남는 이게 돼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라고 증명하는 건데 전체를 다 이해해도 좋은 문제긴 하지만 실제로 빈칸은 위아래만 잘 봐도 힌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17번이랑 비슷한 18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만 딱 보더라도 원주각, 중심각 문제 같죠? 주어져 있는 거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각도가 있고 원주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도 각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2x, 3x, 30도 중에서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이용하는 게 더 편하겠죠. 30도 먼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중심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중심각인데 항상 각도를 체크할 때는 호가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의 연장해서 점을 찾습니다. 그러면 CD라고 하는 호가 나오죠. 그러면 이 호를 기준으로 해서 원주상에 있는 점하고 이어본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어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중심각의 절반인 15도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또 같은 맥락으로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어져 있는 거 왼쪽에도 있는데 지금 이 A나 E와 실제로 이렇게 이어보면은 여기 EX 쪽은 같은 홀을 기준으로 하는 원주각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거 따로 우리가 홀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C라고 해주면 이 BC다 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원주각이 E랑도 만들어지고요. 또 A랑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어져 있는 거 EX라고 해주게 되면 어때요? 옮겨지게 되죠. 우린 이미 이 부분, E라고 하는 부분이 3X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2X랑 15도를 더한 거구나. 이항시켜 정리하면 X는 15도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중심각, 원주각 나오면 홀을 기준으로 같은 부분 찾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19번 우리 개념 요약 노트에서 많이 벗어나는 거는 언급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keep. 그 다음 20번으로 가볼게요. 호의 길이는 각각의 원주의 8분의 1, 4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원주라는 건 뭐예요? 원, 둘레 전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 둘레 전체에 해당되는 각은 180도, 중심 각 전체는 360도 이렇게 알아주세요. 수학에서는 뭐뭐의 이러면 곱하기 B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 A, B 호에 대한 원주 각은 전체 180에 대해서 8분의 1이다. 의라고 돼 있으니까 곱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 또 CD라고 하는 녀석도 CD 여기죠. 이 CD를 호로 하는 원주각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호를 바꾸면 안 되고 다른 점이랑 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원주각이고요. 또 이렇게 A랑 이어 주었을 때도 원주각이죠. 그래서 여기랑 여긴 같은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쪽은 이쪽이죠. 자, 그러면 이 각도가 얼마다? 또 마찬가지로 4분의 1이다. 원주라는 단어를 보고 알아챈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각도 두 개는 다 알고 있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CPD라고 하는 녀석인 거죠. 그래서 CPD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요거 하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언급했었는데요. 삼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삼각형 두 내각의 합은 나머지 한 내각 옆에 외곽을 만들어 볼게요. 한 외곽의 크기와 같다.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곽의 크기와 같다. 즉 지금 안쪽에 만들어져 있는 삼각형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각은 어때요? 두 내각의 합이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거 180 곱하기 4분의 1 계산해주면 약분했을 때 40 얼마인가요? 40 맞나요? 45.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도 약분하게 되면 4로 약분했을 때 2분의 45도 2로 나누면 22.5도다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그 두 각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67.5도다 라고 나오겠죠. 되죠? 그 다음에 우리 22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22번은 우리가 어디 나왔었냐면 내접하는 접선에 관한 성질 할 때 썼는데요. 자, 여기 이걸로 볼게요. 어차피 다 같은 개념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 라고 하면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고 그때 항상 체크해 줘야 되는 게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접점 그리고 수직. 접점을 체크해 주고 원의 중심과 이었을 때 수직이라는 건 그림에 없어도 그려주어라 라고 했고요. 그때 만들어지는 이 접선의 길이는 동일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서 문제로 잠깐만 와볼게요. 우리 주어져 있는 얘는 삼각형 안에 만들어지는 원 내접원인데요. 주어져 있는 얘 보니까 원하는 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삼각형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했었나 라고 했을 때 꼭 각각의 꼭지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접점 체크하고 접점 체크하고 접점 체크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어져 있는 거 여기 길이가 같을 거고요. 또 여기 꼭지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이 접선의 길이가 모두 다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둘레 길이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얻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표기하지 않은 거 마저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접점을 체크했을 때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 뭐다? 수직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다? 반지름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얘는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 근데 2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내저번의 반지름은 지금 2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2. 괜찮죠? 그리고 여기 만들어지는 이 부분, 이건 정사각형이 돼버리겠죠. 왜? 길이도 같고요. 각도 90도이기 때문에 정사각형. 그러니까 이 빨간 색깔 부분은 2라는 거 알게 돼요. 이렇게 2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있는 부분은 1부분이니까 5에서 2를 빼주면 3이라는 거 알고 접선의 길이 같으니까 또 3이라는 거 알게 되죠.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돌아가면서 길이를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하늘 색깔 길이도 알아야 되는데 문제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x다 라고 둬보겠습니다. x. 그럼 당연히 아래쪽도 x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가 아직 이용 안 한 조건 뭐예요?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높이는 5, 빗변은 3 더하기 x, 그리고 밑변은 2 더하기 x인 직각삼각형의 모든 변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피타고라스 정리. 우리 직각삼각형이고 세 변의 길이 모두 표현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밑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완전제곱식 전개하겠습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완전제곱식은 앞에 거 제곱 2개 곱해서 2배 한 거, 부호는 가운데 따른다고 했죠.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한 거 마찬가지 오른쪽도 해볼게요. 앞에 거 제곱 2개 곱한 거에 2배 한 거, 부호는 가운데를 따른다 라고 했고요. 5의 제곱.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3의 제곱 정리해서 부르면 9 더하기 6x 더하기 x제곱은 4 더하기 4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5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 모두 x제곱은 없어질 거고요. 좌변으로 x를 모아주면 2x가 될 거고 우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해주면 29죠. 좌변 같은 경우에는 9를 이항시킬 거니까 마이너스 9. 그러면 2분의 20, 즉 10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x를 구했다는 건 뭐예요? x자리에 다 10을 넣어주면 변의 길이가 5, 12, 13이라고 이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도 얻을 수가 있다. 즉 12 더하기 13 더하기 5를 해주면 우리가 30이라고 알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22번으로 가볼게요. 22번 했다가 앞에 세 문제 간단한 거 잠깐 언급할 겁니다. 자, 22번 가겠습니다.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ABC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보는 두 대변이 A, B, C, D가 평행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접한다, 내접한다, 접한다 나와 있으면 무조건 접점 체크하고 그게 지금 P, Q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원의 중심하고 이었을 때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마킹해야 했죠. 그랬을 때 각각의 선분의 길이가 12, 9, 4 즉 그림에 보니까 4, 12, 9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그때 코사인 A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목표는 코사인 A. 우리가 삼각 B의 값은 각이 특수각이어서 바로 알 수 있거나
대부분의 것은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각변의 길이를 통해서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코사인 A를 구하려면 우선은 직각삼각형이 필요해요. 삼각비는 무조건 직각삼각형, 삼각비는 무조건 뭐?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변의 길이가 있어야지만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각 A를 끼인각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로 하는 건 뭘까요? 코사인이니까 빗변분의 밑변, 수선의 발 내린 곳을 H라고 한다고 했을 때 AH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변의 길이들을 활용해 보려고 해요. 지금 보면은 정보가 다 오른쪽에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건너 와야 되는데 아직 접한다는 사실을 다 이용하진 않았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자, 접점을 체크했지요. 그러면 여기가 4라면 오른쪽의 접점 마찬가지 여기도 4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래쪽에도 볼게요. 여기 주어져 있는 거 수선의 발을 내린 이 흔적이 있는데 수직이고 원점 지나고 원의 중심 지나고 또 수직이고 원의 중심 지나니까 얘네들은 쭉 이어져 있겠죠. 똑같이 수직이고 원의 중심 지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수선의 발을 위에서 내렸을 때 윗변과 아랫변은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 길이 4를 이용하게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길이는 뭐다? 5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지금 비어있는 부분 있죠. 접점으로부터 접선의 길이. 접선의 길이라는 건 항상 꼭지점으로부터 쏜다 라고 했을 때 접점까지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길이가 9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도 똑같이 9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지금 옮길 수 있는, 오른쪽에서 옮길 수 있는 정보들은 모두 다 옮겼다. 자, 그럼 이렇게 옮겼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필요한 게 뭐였어요? AD하고 AH예요. 근데 얘네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요? DH를 구해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AH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 여기 길이가 다 똑같은 세로선이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얻을 수 있다. 즉 길이에 해당되는 DH, 세로의 길이 DH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빗변의 길이가 지금 4하고 9를 더하면 13이고요. 그리고 밑변의 길이는 5니까 5의 제곱을 빼줘야겠죠. 13의 제곱은 169이고요. 5의 제곱은 25예요. 루트 144. 지금 우리 자주 쓰는 게 12의 제곱, 13의 제곱, 11의 제곱 이런 것들은 자주 쓰기 때문에 1의 자리 기준으로 좀 더 기억을 하면서 외워주는 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12라고 얻을 수가 있겠네요. 우리는 여기는 12라고 지금 얻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빗변의 길이까지 마저 구해야지만 코사인 A의 값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코사인 A도 마저, 나머지 길이도 마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길이 마저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르는 길이 x. 아까 우리가 옆에 4라고 해서 아래쪽에 똑같이 4라고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얘는 모르니까요. 그냥 x라고 두고 그럼 아래쪽에 똑같이 x라고 되겠죠? 이 전체가 12니까 일부분은 12-x라고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왼쪽 같은 경우 어때요? 우리가 접점이 또 있죠? 이 접점 같은 경우는 접선의 길이는 동일하기 때문에
x면 x라고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x라고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꼭지점 A로부터 접선을 그은 거기 때문에 접선의 길이에 해당되는 12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12라고 되겠죠. 그래서 왼쪽도 똑같이 12라고 해줘버리면 왼쪽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삼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 꼭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문자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직각삼각형이니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등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보면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해서 쌤이 왼쪽에다가 왼쪽 삼각형을 그대로 옮겨 볼게요. 아이고. 직각삼각형이고 12랑 x를 더한 게 빗변, 아래쪽은 우리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12 전체가 아닙니다. 12-x고요. 높이는 오른쪽 삼각형 통해서 10이라고 구해놓고 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5 더하기 x제곱, 즉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높이 제곱, 밑변을 제곱한 거의 합과 같다 라고 해줄 수가 있고요. 완전 제곱식 전개해 볼게요. 앞에 거 제곱 2배 곱한 거에 2배, 뒤에 거 제곱은 144 더하기 앞에 거 제곱, 그리고 2개 곱한 거에 2배, 부호는 가운데 거 따르죠. 자, 그러면 같은 거 x제곱, x제곱 같네요. 144, 144 같네요. 이제 남은 것만 이항시켜 볼게요. 우리 24x인데 오른쪽에 마이너스 넘어오면 48x다 라고 될 거고요. 우변은 144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x는 48분의 144, 48로 나누어지는가 라고 보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x는 3이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x가 3인 걸 알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코사인 a에 해당되는 이 직각삼각형은 x를 대입해서 이렇게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 코사인 a는 결국 뒷변분의 밑변 3으로 약분까지 해주면 5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끝 문제로 왔지만 지금 안푼 문제가 19번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15번 해서 2개, 2개 정도 빼놓고는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페이지 할 거냐면 여기 9번부터 12번까지 있는 페이지 있죠? 여기 언급 조금만 하고 갈게요. 아까 쌤이 잘못 본 거 있어서 정정합니다. 접시의 넓이, 쌤이 활골이라고 여기 깨진 접시 부분 넓이 구하라는 줄 알고 활골 넓이 구하라는 줄 알았는데 얘는 접시 넓이 구하라고 했어요. 접시는 뭐예요? 원 모양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파이 r 제곱해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r이 얼마라고 나왔었냐면 요거 r 구하는 과정, 여기 피타고라스 쓰는 거 계속 반복되게 여러 번 모든 문제에 쓰이고 있죠. r이 15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 r이 15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15의 제곱, 15의 제곱은 225입니다. 그래서 225파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과 11번은 같은 문제예요. 어떤 개념을 쓰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개념 씁니다. 뭐냐면 원이 있고요. 원에 현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는 이게 색종이고 접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주어져 있는 P가 원의 중심하고 포개지게끔 접었다. 우리가 접는다 라는 개념은 대칭시킨다 라고 하는 개념과도 동일한데 이랬을 때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수직되게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어져 있는 P가 O랑 똑같이 포개어지려면 이 종이가 아래 있는 종이랑 똑같이 포개어지려면 같은 거리만큼 이동이 되는 거고요. 수직되게 이동시켰을 때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알았어요?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수선의 발을 내린 것하고 똑같아졌죠. 그냥 수직만 봐도 수선의 발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그으면 현을 수직이 등분한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의 AB는 절반으로 쪼개지겠구나. 그리고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포개지게끔 되려면 우리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는 거다.
이 전체가 4라고 했으니 쪼개진 것들은 절반 2겠구나 라고 또 알 수 있고요. 반복되게 쓰는 것도 뭐가 있어요? 원 위에 있는 점은 항상 원의 중심하고 이어줘서 반지름을 표기해 주는 거. 반지름이다 라고 표기해 주는 거. 그럼 지금 전체 삼각형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4, 4이고요. 여기 수선해발 내린 부분의 절반이 2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아는 거기 때문에 또 뭘 쓸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 높이의 제곱 빼서 루트 씌워주면 2루트 3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걸 2배 해준 4루트 3이 AB의 길이더라 알 수 있어요. 같은 문제 다르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문제를 봤더니 원 O에서 현 AB를 접는 선으로 접었다, 대칭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원래는 있었지만 포개지게끔 접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는 전피를 포개지게 접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색종이 접어가지고 중심 지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어져 있는 이 원의 현이라는 사실인 거고 주어져 있는 얘는 수직되게 쪼개져 있을 거고 수직이 드문 선이고 길이 똑같고 아까 전처럼 아까 10번처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8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가 절반씩 쪼개져서 4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OA는 또 똑같이 8, 또 똑같이 8 반지름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또 어때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8, 그 다음에 높이는 4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8의 제곱 빼기 4의 제곱이다 라고 해주게 되면은 루트 48이라고 해서 밖으로 이 녀석은 16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러니까 4루트 3이다 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하고 구해졌다 끝 이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우리는 지금 현의 길이의 절반을 구한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m이었다면 우리는 2am 우리가 구한 이 am의 값에 2배를 해줘야지 답이 되기 때문에 1번이 아니라 5번이라고 해야 맞는 거겠죠.